주가가 강했으니까 세금도 많이 냈겠지. 법인세를 많이 납부했으면 시가총액도 높아야 하는 거 아닌가?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과 현금 흐름표상 법인세 납부액은 왜 다를까요?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회사 어디일 것 같아요? 혹시 쉽나요, 신세? 아니요. 그렇죠. 신세,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낸 회사 어디일 것 같아요? 이런 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떠오르죠. 아직은 그래도 삼성전자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는 결과가 꽤 흥미로워요. 아, 혹시 SK 하이닉스인가요? 네, 맞아요. 25년 법인세 납부액 1위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단순히 조금 앞선 정도가 아니라 격차가 상당히 커요. 그러면 오늘은 단순한 랭킹 소개가 아니라 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까지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세금 얘기인 법인세뿐 아니라 주식시장 순이인, 시총, 순위까지 연결지어서 설명도 한번 드려보고 인터넷 찾아보면 법인세 납부액 순위가 저희 유튜브랑 좀 다른 기사도 좀 나올 텐데 그건 또 왜 다른지 등등 재밌는 얘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누가 세금을 많이 냈느냐를 넘어서 세금 숫자로 기업 실적과 업황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까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기준부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번 순위는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이 아니라 별도 재무제표, 현금흐름표상 법인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인세 비용은 회계상 비용이고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실제로 누가 얼마나 현금으로 세금을 내느냐이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그 연결이 아니라 별도 기준으로 봤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보면 자회사들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그 회사 자체가 낸 세금이라는 의미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대 금융지주는 이번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금융지주 구조 특성상 지주회사 자체의 납세액과 자회사들의 납세액을 같은 프레임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즉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 대기업 그룹별 세금 순위가 아니라 개별 회사 기준으로 세금을 누가 많이 내느냐를 기준으로 본 것이에요. 그런데 순위 보기 전에 이런 질문 하나 던질 수 있겠죠. 2025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조선, 방산, 원전 이른바 조방원 대표주들. 과연 법인세 납부액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주가가 강했으니까 세금도 많이 냈겠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시총과 연결지어서 비교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회사가 번 돈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인 법인세 순위를 한번 봐볼까요? 20위부터 보겠습니다. 20위 현대로템 1,353억 원, 19위 KT 1,426억 원, 18위 LG화학 1,690억 원, 17위 LG에너지솔루션 1,700억 원입니다. 네, 그 다음도 볼게요. 16위는 고려아연 1,905억 원, 15위 KCC 2,776억 원, 14위 LG전자 3,280억 원, 13위 KTNG 3,352억 원, 12위 현대글로비스 3,513억 원, 11위 SK텔레콤 3,827억 원이에요. 10위 삼성물산 4,345억 원, 9위 포스코 5,138억 원, 8위 대한항공 5,181억 원, 7위 SK주식회사 5,708억 원, 6위 네이버 5,763억 원, 5위 현대모비스 7,597억 원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세금만 조단위인 기업이에요. 4위 현대자동차 2조 2,127억 원, 3위 2조 2,944억 원입니다. 여기도 꽤 흥미롭죠. 기아가 현대차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는 건데 이익은 현대차가 더 많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세법은 단순히 회계상의 이익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이라고 해서 세법에 따라서 순이익을 조정하거나 세액 감면, 공제 같은 세금 할인 혜택을 주는 등등 세법상의 여러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회계상의 이익과 세금은 상당 부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2위 살펴볼까요? 2위는 삼성전자 2조 8,427억 원, 1위는 SK 하이닉스 5조 6,280억 원입니다.
여기서 정말 눈에 띄는 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지는 걸 넘어서서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네,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HBM 중심의 AI 메모리 경쟁 구도가 세금 숫자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HBM 경쟁에서 다소 주춤한 반면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강한 실적을 보였다는 평가가 있었죠. 우리가 흔히 그 기업의 실적 발표나 그에 따른 주가의 움직임에서 느꼈던 그 차이가 이번에는 현금 기준인 그 법인세 납부액에서 숫자로 확인된 거네요. 이거 꽤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네, 그렇죠. 단순히 세금이 딱딱하게 숫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법인세 납부액 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한 세금 순위표가 아니라 업황과 수익성의 격차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결과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번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법인세를 많이 납부했으면 시가총액도 높아야 하는 거 아닌가? 네,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실제로는 법인세의 납부액 순위 그리고 시총 순위가 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법인세 납부액은 어떤 현재의 수익성과 과세소득인 반면에 시가총액은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 예를 들어 법인세 납부액은 지금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고 있고 세법상 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는가에 가까운 반면 그 시가총액은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느냐 그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2025년 주식시장을 강하게 이끈 이른바 조방원, 조선의 HD현대중공업, 방산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원전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조선, 방산, 원전 대표 종목들이 주식시장의 시총 상위권에 오른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했기 때문이죠. 성장성 하면 빠지지 않는 섹터인 바이오의 경우에도 2025년 말 기준 시총 4위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13위인 셀트리온 역시 법인세 순위 안에는 들지 못했는데요. 이게 바로 현재와 미래의 차이겠네요. 네, 시장은 이들 기업을 실적이 더 커질 수 있는 회사, 즉 미래 프리미엄이 붙는 회사로 평가하고 있을 수 있지만 법인세 납부액의 순위는 이미 실현된 수익성과 과세 소득, 이렇게 세금 실제 납세액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동차, 소재, 물류, 통신 같은 그러한 같은 업종의 존재감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시총은 미래, 법인세 납부액은 현재.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 간극이 있기 때문에 두 순위를 비교하는 게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서 그 기업을 입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세 번째 포인트는 그 사업 보고서를 보다가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과 현금 흐름표상 법인세 납부액은 왜 다를까요? 네, 수수엠사님들이 저한테 이 부분 정말 많이 질문이 나오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은 애초에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법인세 비용은 회계상 비용입니다. 즉, 그 사업연도의 손익에 대응시키는 세금 부담을 현재 회계에 반영한 개념이죠. 여기에는 단순히 단기에 확정된 법인세뿐만 아니라 이혼 법인세를 포함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연 법인세는 쉽게 설명하면 회계와 세법의 인식 시점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미래 세금 효과를 현재 회계에 반영한 것이에요. 즉 손익계산서에는 비용으로 들어갔지만 당장 그 해에 현금 기준으로 나간 것은 아닐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현금 흐름표상의 법인세 납부액은 말 그대로 그해 실제로 납부한 현금 유출액인데 회계 숫자가 아니라 캐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법인세 비용은 매우 크게 보이는데 반해서 법인세 납부액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법인세 비용이 아니라 법인세 납부액을 굳이 기준으로 잡은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오늘의 질문은 회계상 세금 비용을 누가 더 많이 내느냐가 아니고 실제로 누가 현금 기준으로 세금을 많이 내느냐이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연법인세는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쉽나요, 신쌤?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법인세 비용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보다 현금 흐름표상 법인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훨씬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순위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법인세 비용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는데 그래서 법인세 납부액 기준으로 판단한 저희와는 결과가 조금 다릅니다. 네, 이건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2025년 법인세 납부액이 크다를 2025년 가장 잘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법인세 납부액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12월 말 결산 법인 기준으로 보면 2025년에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큰 축으로 보통 두 가지죠. 네, 그렇죠. 첫째, 2024년 귀속법인세를 2025년 3월 확정 신고하면서 납부하는 법인세 납부액. 그리고 둘째, 2025년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2025년 중에 납부하는 중간연합 금액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과거 연도에 대한 수정 신고, 추가 납부, 환급 같은 요소들이 더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2025년 현금 흐름표상의 법인세 납부액은 오로지 2025년 실적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세금은 어떻게 보면 작년 혹은 이전의 사업 활동에 대한 청구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꽤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대표님. 예를 들어 2024년에는 호황이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실적도 좋았고 이익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코로나 같은 질병이 생겼다거나 전쟁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가 생기게 되면 실적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꺾일 수 있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이 어려워진 2025년 3월 작년, 즉 잘 벌었을 때인 2024년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제도적으로는 당연한 구조입니다. 세금은 1년 결산이 끝나고 과세 표준이 확정된 뒤에 납부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다만 경영상으로 보면 실적이 이렇게 하강하는 국면과 전년도 호황에 대한 세금 납부 시점이 겹치면 자금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적이 좋다고 현금을 바로 다 집행해버리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향후 법인세 재원을 위해 좀 남겨두는 게 좋겠네요. 네, 특히 실적 변동성이 큰 업종은 세금을 단순히 돈 나가는 비용 항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 관리의 핵심 변수로 봐야 합니다. 결국 법인세 납부액 순위를 볼 때도 누가 잘 벌었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의 실적이 어느 시점에 납세로 이어지는지 연결되는지를 함께 봐야 비로소 숫자가 제대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회사 1위부터 20위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은 단순히 누가 1위를 했느냐가 아니고 왜 시총순위와 다를 수 있는지, 왜 법인세 비용과 법인세 납부액이 다른지, 왜 납부액은 시차를 두고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정리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세금 숫자는 굉장히 딱딱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업의 실적, 업황이 모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는 단순 순위표가 아니라 기업을 읽는 또 하나의 어떤 해설 자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매년 법인세 납부액 순위를 시리즈로 정리해 볼까 해요. 매년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1년마다 대한민국 재계의 지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어떤 산업이 힘을 얻고 어떤 기업의 두각을 나타내는지 훨씬 더 흥미롭고 의미 있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홍석구 신하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